자, 오늘 11월 17일 오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수능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수능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는 거는 다 맞추고 모르는 거는 찍어서라도 맞추는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식에서도 그렇죠. 이건 갈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진 종목은 무조건 가고,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샀는 종목도 무조건 다 급등을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죠. 오늘은 시장이 이제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일단 열리기 때문에 오전 방송이 1시간 좀 늦게 출발을 했고요. 아까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문자 통해서 공지는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나스닥도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인플레이션,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여전히 유럽 부분은 침체다. 시장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뷰 자체가 정말 좀 많이 정반대의 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일단 좀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폴란드 미사일은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쵸? 이거는 러시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다 이러면서 어쨌든 확전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폴란드만 불쌍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다라고 해서 전쟁이 커지면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번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1.1 정도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한 1% 정도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41년 만에 나왔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난리 났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전면전 가면은 유럽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시장 안에서는 일본 경제가 완전히 박살을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유럽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유럽은 ECB 이제 중앙은행 금리 부분이 있죠. 이번 12월 15일 날 있는데 한 50bp 정도는 인상하지 않겠냐. 이전에는 한 75bp 정도 인상을 했는데 50bp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묘한 게 지금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한 1% 정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3이나 나왔어요. 이 얘기 자체는 소비가 꺾였다 안 꺾였다? 소비가 안 꺾였죠. 여기가 지금 소비가 안 꺾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그러면 방금 일단 얘기를 했는 것처럼 유럽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유럽의 소비 자체가 박살이 나줘야 글로벌 소비가 일단 감소를 하고, 글로벌 소비가 감소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미국 내에서는 경제는 괜찮지만 여타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경기가 박살이 나면서 수요가 꺾여줘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미국의 전략도 그 전략인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11월 미국의 주택건설협회에서 나왔던 주택 건설 관련된 심리 지수가 지금 거의 33 정도 나왔어요. 11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집을 신규로 사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죠. 집을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주택 건설 지금 심리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오면서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가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비 지표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보고 우리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리되셨나요?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번에 꺾이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상방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은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한 2중 정도? 2중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술적으로. 그거 치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한번 보였죠. 제가 선을 끄면은 보입니다. 그쵸? 제가 선을 끄면 보이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한 1.54% 정도 밀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면은 교육 내용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저항받았던 가격권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저항받았던 돌파했던 가격에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무너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그냥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대 조정을 일단 받았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11,07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070포인트만 안 깨면 관계없어요. 11,07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다. 69포인트인데 70으로 잡든지 65로 잡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65로 잡아도 되고 70으로 잡아도 되는데 65라고 할까요? 11,06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관계없다. 11,065포인트로 잡읍시다. 이거 왜 그 11,069인데 왜 11,065나 11,070으로 잡으려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로 떨어지거나 0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보통은 그 심리적인 지지 저항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69 정도 했으면은 이게 지지선일 경우에는 저는 아래쪽으로 보통 낮추는 게 보통 맞더라고요. 그래서 11,065포인트 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달러 인덱스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유로가 그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15일 날 있을 유로존 회의에서 만약에 75bp 정도 인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건 유로화 강세의 이게 조금 애매한데 보통은 유로화가 강세를 22중앙은행에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뭐 금리 올려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의 약세 요인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2번. 보통 금리를 올리면은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야, 그 금리 올려가지고 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버리는 경우도 사실 좀 생길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75bp 정도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전자의 심리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꺾일.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볼 때 우리가 보는 부분이 보통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 요인이 생기면 달러 인덱스는 무조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참고는 일단 하시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는 그것이 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이제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아까 얘기했던 수요 감소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국 내의 감소가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라든지 뭐 이머징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걸 갖다가 이전을 계속 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럽 분위기를 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독일도 막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강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박스로 갈 수도 있어요. 박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부분에서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전에 이제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에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유로화가 위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꺼져 있는 추세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까만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잘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추세는 까만색으로 바꾸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위로만 안 올라가면 됩니다. 보입니까?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선 지금 다시 그어 드릴게요. 이거 정확하지가 않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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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다시 좀 그어봅시다. 정확하게 다시 그어보면 내가 작도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선만 위로 안 올라가면 관계없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보통은 밀리면 반등하고 밀리면 반등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밀려서 반등하지 못하고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부딪히겠죠. 부딪히겠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돌아가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추세 자체가 60분 봉상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라는 얘기는 어제 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난다 1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매수 부분은 지금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게 지금 조정받는 부분이 단순 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눌림으로 여러분도 눌림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단순 눌림으로 그냥 끝나주면은 좋겠는데 정말 눌림으로 끝나주실지 아니면은 그냥 하방으로 방향을 잡으실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추세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깨져 있는 상태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추세는 어제 밀리면서 깨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은 요 저점 부분이 한 번 더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한 템포 밀렸다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추세에 대한 깨짐이기 때문에 요 추세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 요거 지금 동그라미 쳐드렸던 요 추세선에 대한 추세선을 바꿀까? 눌림이 지금 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을 살짝 바꿔보면은 여기에는 눌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드리는 거 있죠? 보입니까? 보인다 2번. 요 빨간색으로 바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깨지면 눌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눌림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제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2466, 2445포인트 채팅창에 2445라고 치시고 2445포인트 안 깨지면 관계는 없어요. 244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관계는 없으니까 일단은 2445 깨는지 안 깨는지만 일단 체크를 하고 2445가 깨지면은 시장은 2400포인트 언제까지는 눌렸다 갈 수 있다. 2400포인트까지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깨진 건 아니다. 패턴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련된 부분은 문자를 통해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회원분들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1차 지지 라인은 2445포인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안 깨지면 관계없다고. 오케이? 알겠다 1번. 이탈 여부 체크. 이탈하지 않으면 기간 조정 가능성 염두. 이탈 시 일봉상 저점은 현재로서는 지금 보니까 2400포인트입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에요. JIP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안전마진.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건 상방 아닙니다. 코스닥은 아직 상방 아니에요. 코스피는 상방인데 코스닥은 상방 아닙니다. 코스닥은 상방인데 코스피는 상방 아닙니다. 지금 저항선 근처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죠. 거래가 많이 터졌던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엄청 많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여기에 지금 거래가 지금 되게 많은데 요게 요거예요. 그냥 요 캔들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할 때는 737만 안 깨지면은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물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라서 요 부분에서 한번 튀고 올라가면은 바로 추세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만 보내드릴게요. 내용은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이니까 참고는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몰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 안에서는 오늘 크래프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안전마진 안 챙기신 분들은 일단 챙기고 가도록 합니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크래프톤은 이제 얘기를 했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고, 오늘 부분은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 넘었네요.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률 10% 한번 뛰어넘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가격권은 기억을 해 두실 게 23만원 가격권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23만원을 안착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면 조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크래프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전에 굉장히 컸었죠. 커서서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행보했던 가격이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쪽에 행보했던 가격이 좀 많죠. 행보했던 부분은 대부분은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보는 매물이다. 채팅창 치시고 행보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럼 매물이면은 그냥 바로 팝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팔지는 않고요. 매물이니까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전마진만 챙겨놔 놓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만 잘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거래가 좀 많아요. 오늘 이제 개파락해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바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조금은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분간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DB 금융투자의 리포트도 일단은 나왔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계속해서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돼서도 일단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완전히 개파락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해드리는 게 주식은 오늘 당장 몇 프로 빠지고 몇 프로 오르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을 하면 돈 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굉장히 쉽고 확실한 방법은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상나가정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종목이 그냥 박스로 가고 있죠. 상나가정님 보인다 1번. 오늘 그냥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쉽고, 그 다음에 오늘 반등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이번 떨어질 때의 추세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올라올 때는 요거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여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번 반등을 박스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오늘 0.4% 정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한 40% 정도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움직임이 조금 묘하긴 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건설 관련된 지수 자체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도 않고 미분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 추세를 뚫었습니다. 짝짝짝 추세를 뚫었어요.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요 추세만 볼 게 아니고 추세를 보려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잡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돌파했죠. 보입니까? 성나가정님 보인다 1번. 이렇게 한번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약에 보여지면 추세선이 어떻게 끄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끄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끄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짱짱 아이고 씨 마음이 삐뚤어서 선이 삐뚤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이게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피보나치를 보는 건데, 시장 안에서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걸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게 왜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보니까 전체 파동 이전 상승 파동 대비해서 61.8% 지점 반등이죠. 보인다 1번. 대학 수능 안내문이 뭔가요? 뭐가 걸렸나요? 대학 수능 안내문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대학 수능 모릅니다. 제 화면에는 안 보여요. 제 화면은 지금 안 보이니까 깜짝 놀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61.8% 지점에서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61.8% 지점에서 추세가 전환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이전 고점까지 일단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된다 2번. 삼성물산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일단 찾고 갑니다. 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가본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봐주는 게 맞죠. 삼성물산에 4년째 물려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딱 흐름을 보면 이게 4년째 물려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락 추세의 종목은 안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하락 추세의 종목은 안 해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하지마.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중이죠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는 실시간은 아니고요, 녹화 방송 그냥 하는 겁니다. 두드레다님 왜 뭐 보여요?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CS빈드 일단은 좀 반등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3% 수익 돌파 중입니다. 축하드리고, 이것도 일단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오늘 올라가네요. 그렇죠? NC소프트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죠. NC소프트는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은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NC소프트가 됐던 게임주가 됐던 이쪽이, 저는 우리가 예전에도 게임주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뭐 작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웹소설 작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대구에서 뭐 작품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2등을 했다고, 2등인가 1등을 했다고,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게 잘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불황형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불황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래는 뭐 나가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할 건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면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으로 하는 거죠. 게임은 돈이 적게 드니까. 그걸 이해갔다 1번.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백화점은 잘 안 돼. 백화점은 좀 잘 안 될 수 있죠. 백화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도 잘 안 되냐 하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마트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뭐는 많이 하냐면 TV를 많이 보거든요. TV를 보다 보니까 홈쇼핑이 잘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저번에 얘기를 할 때 경기가 안 좋은데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자, 어디 가서 점심을 먹는다?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충분히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NC소프트는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뚫었습니다. 보인다 1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까 이제 삼성물산이 4년째 물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한참 물리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가슴 아픕니다. 추세선만 하나 딱 끌 수 있어도, 이게 하락 추세로 딱 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를 안 했다면 이 종목이 물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최근에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시점이 이때였어요. 요 이중바닥 칠 때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요 이중바닥을 칠 때부터 시작을 해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는 어디까지만 보는 거죠? 추세선까지만 일단은 보려고 해야 되는 건데,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아까 얘기를 할 때 추세선 저항선에 부딪혔는 부분에 저가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두드리다님 기억난다 1번. 저항선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종목이 오를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전부 다 요즘은 이제 체벌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벌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 전부 다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엉덩이 한 2대씩 이렇게 맞으면 막 안 맞을 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해서 내가 안 맞지 않죠. 어차피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한번 해주시고 어차피 맞아요. 저항선 근처에서 음봉 뜨는 것도 무조건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이게 정상이죠. 맞으면 어떻게? 아프다. 그렇죠? 엉덩이 2대를 맞으면 아프다. 저가가 여기가 43만 천 원이니까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추세는 일단 좀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최근에 기관들도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하면서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NC소프트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이브하고 넷마블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오늘 5%나 올라요. 어느 종목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걸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돌면 하는 거고 안 돌면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면은 열심히 해주는 거고 기회를 안 주는데 굳이 거기 매달리지 마요.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넷마블도 기술적 반등을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은 신라젠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짝 이렇게 꼬시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렇죠? 꼬시는 능력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우리 추세 교육 다 받고 난 다음에 개별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JYP 엔터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그렇죠? 다 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보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저번에 말씀해드렸어요. 수렴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내일이나 되면은 여기 한번 부딪힐 가능성도 일단 보이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 조금 묘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건설주 좀 묘하게 움직입니다. 요거 엔터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미리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신라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단타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고요. 좀 묘하게 움직이는 건 건설주가 조금 묘하게 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거래가 좀 많아요. 지금 전일 대비 한 60%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는데 지금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관심 종목으로만 잡는 겁니다. 콜. 알겠다. 1번. 삼성물산 관심 종목으로만 일단 잡아놔요. 오늘 정도면은 지금 벌써 봐봐요. 지금 10시 28분이니까 장 출발한 지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60% 정도 터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거래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밑에 걸어놓고 이 종목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가로 종목 미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경향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샀던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거 삼성물산에 오늘 오전에 뜨네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도 이것도 수혜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대형 건설사들이니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에서 제일 높은 건물 누가 지었나요? 삼성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밑에 열심히 대놨는데 종목이 사지면 지금 기분이 어떨까? 기분 굉장히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 샀는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팔았는 사람은 됐다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둥탁. 만약에 가격권이 12만 7천 원 뚫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12만 7천 원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만약에 12만 7천 원에 뚫고 올라가면 기분이 묘해지겠죠? 맞나요? 그렇다 1번. 이런 식의 양봉 하나 떠주시면 기분이 참 묘해지실 겁니다. 팔았는 사람은 아싸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샀는 사람들은 분명히 올라가면 본전에 팔라 그럴 거거든요. 근데 본전에 팔라 그랬는데 팔고 난 다음 보니까 종목이 더 치고 올라가?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삼성물산을 관심을 가져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종목이 오늘 지금 시작되는 고가 가격권인 12만 7천 원 위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차라리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2번. 주식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는 심리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바둑을 훈수 두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리 부분을 제대로 조금 이해를 하면 수익 나기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튜브 방송은 종료를 하고 우리 본격 회원 방송으로 또 종목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